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2가 성황리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제품의 공식 명칭은 갤럭시 Z 폴드2로 결정되었으며 가로로 펼치는 2세대 폴더블 폰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1세대 갤럭시 폴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전작보다 두께는 더 슬림해졌으나 펼쳤을 때 화면 사이즈는 7.3인치에서 7.6인치로 넓어졌습니다. 외관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전면 디스플레이가 앞쪽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기존 4.6인치에서 6.2인치로 확 늘어나 접은 상태에서도 웬만한 스마트폰 한 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실 전면부 디스플레이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폴드를 상징하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매끄러워진 것은 분명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작인 갤럭시 폴드를 펼쳤을 때 오른쪽에 카메라 렌즈가 쭉 배치되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신모델은 노치가 아닌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더욱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5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카메라 스펙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2세대 폴더블 폰답게 이제는 하드웨어 스펙 역시 기존의 스마트폰에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색상은 이번 갤럭시 언팩 2020 시즌 메인 컬러인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블랙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미스틱 브론즈라는 색상에 대해 호불호는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브론즈색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다양한 색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외에도 갤럭시 Z 폴드2는 힌지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일정한 각도에서 멈추던 기존 힌지와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접어서 셀카를 찍거나 세워서 텐트 모양으로 두고 영상을 시청하는 데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얼핏 전작에 비해 엄청난 변화는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게 커진 것만으로도 효용성이 상당히 높아진 느낌입니다. 또한 그간 삼성이 내놓은 2세대 제품들은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Z 폴드2 역시 내구성과 디테일한 완성도가 좋아졌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2는 공개 방식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언팩 행사와 달리 온라인 공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가수 BTS를 활용한 한류 마케팅에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의 8K TV에 한복의 아름다운 색감을 표현한 문화와 기술을 접목시킨 삼성의 마케팅 방식을 다루었었는데요. 삼성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BTS라는 한류의 폴더블 폰이라는 기술을 접목시킨 삼성의 마케팅 방식이 또다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밤 11시부터 90여 분간 유튜브와 삼성닷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된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서는 전세계 5,600만 명가량이 접속해 관람했습니다. 언팩 행사 전 공개된 예고 영상의 모습을 보이며 행사 기대감을 높였던 BTS는 내달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2 제품 상자를 직접 개봉하고 사용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상당합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갤럭시 언팩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강력한 경쟁력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히 신제품만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언팩 최초로 삼성 스마트폰의 연구와 디자인, 생산을 담당하는 사업장의 모습을 담으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Z 플립 공개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톰 브라운 에디션이 이번 갤럭시 Z 폴드2에서도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의 구성품과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과 비슷하지만 폴더블 폰과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가 모두 달라진 만큼 또 다른 매력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하면서 명품 패션 브랜드 톰 브라운과 처음으로 손을 잡았었습니다. 첫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 때도 몽블랑과 협업을 해 전용 케이스를 선보였지만 이번에 톰 브라운과의 공동 작업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제품의 외관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톰 브라운의 디자인을 접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의 경우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에 모두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 색상과 3색 패턴을 적용했었습니다.
디자인 외에도 화면을 켜고 끌 때마다 흰색 블라인드 효과가 나타나며 전용 월페이퍼도 적용하고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폰트, 화면 터치음 등도 차별화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 정도 차별화를 가지고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톰 브라운 에디션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서 추가 판매까지 모두 완판된 것이 사실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 역시 비슷한 구성입니다.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적용된 갤럭시 Z 폴드 2와 티타늄 소재의 갤럭시 워치 3, 그레이 색상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구성된 풀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의 가격은 무려 4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9월 초 갤럭시 Z 폴드 2의 구체적인 사용과 출시 일정이 가시화되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이른바 되파리 분들도 금액이 큰 만큼 이번에는 긴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특히 예상 외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평소 삼성 제품보다는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들이지만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초에 선보였던 갤럭시 Z 플립은 한국보다 다소 비싼 18만 엔에 판매됐었지만 빠른 속도로 완판되며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과거 갤럭시 Z 플립이 일본에서 완판 행진을 기록했듯이 이번 갤럭시 Z 폴드 2 역시 공개 직후 일본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무조건 일본에서 팔아달라, 갤럭시가 일제였으면 좋겠다, 갤럭시 Z 폴드 2는 가격만 괜찮다면 즉시 구매를 할 것이다, 애플의 입지가 위태롭다, 스펙이 대폭발했다, 아이폰 11을 썼지만 이번에는 갤럭시로 갈아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 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최근 아주 오랜만에 출시되었다는 샤프의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러한 와중 삼성전자의 라이벌로 불리는 화웨이에는 또다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화웨이의 신제품 연기에 대한 소식인데요. 결국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 발이 묶이고 만 것 같습니다. 폰 아레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4일 화웨이가 메이트 40 시리즈의 출시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웨이는 통상 9월에 제품을 발표하지만 올해는 10월이나 11월에 발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 일정을 4분기로 미루는 주된 이유는 역시 미국의 제재입니다. 올해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화웨이는 이미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실제로 6월 화웨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생산 연기와 물량 삭감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메이트 40의 출시 지연설이 돌아 루머가 진화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웨이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 업체 TSMC마저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를 해버린 것인데요. 대만 업체 TSMC와는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5월부터 신규 거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는 크나큰 악재로 보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만큼 주요 부품 조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애플의 신제품까지 출시 연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3분기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델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30일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 9월 말부터 신규 아이폰 판매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기존보다 몇 주 후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감염병 사태 여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팍스콘 등이 한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재개 이후에도 가동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빅3 가운데 2개의 업체의 일정이 밀리면서 삼성전자는 홀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신제품을 단독 출시하면서 시장 선점 효과와 부동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가는 화웨이, 그리고 이제는 신제품 발매 소식을 한국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일본,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제품 발표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조적인 행보를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